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 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숙하에 찬차는 중경서가 소문으로 귀속된 것을 의미하며 중경학술가 나아가 한의학 역사의 불행을 초래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자서 중에 보신장정하야 이 양기생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다. 그 이유는 양생이라는 말은 도가와 내경에서 주장하던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자서를 쓴 사람은 바로 이 개념에 의해 가지고 물론 이게 그 당시에 그 시대 사조죠. 예, 시대 그 사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대의 우리가 한의학 서적을 쓸 때 우리는 그 본의 아니게 자신도 모르게 현대의학 양방의 그 학술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관점에서 이 관점에서 이와 같은 글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자꾸만 거론을 하느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진행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경은 기르, 옛부터 내려오는 치료 개념의 뜻을 계승했고 황제 내경의 술을 도모하지 않았다. 이 술이 뭐냐? 일단 양생술, 그리고 이제 음양오행, 음양, 오행, 그리고 장부론, 장부, 경락, 이와 같은 것을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경서 조문에 이와 같은 글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지 않은 거죠. 그런데 자서를 쓴 사람은 중경의 그 주장하는 말을 살피지 않고 중경의 관점을 살피지 않고 당시에 주장하던 것을 근거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경의 본의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경 본의는 뭐냐? 실증주의예요. 예, 실증주의. 제가 이유도 없이 그 황제의 내경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실증주의를, 그러니까 중경의 설을 황제 내경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실증주의가 왜곡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중경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은 황제 내경의 방식에 의해서 음양이라든가 오행, 장부, 경락 이것을 끌어다가 해석을 하는 순간 그것은 실증주의를 왜곡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기존의 중경서를 해석하는 분과 다른 거예요. 저는 이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자, 상고 천진론 황제에 관해서 옛날에 황제가 살았는데 태어나서 신령했고 어려서는 아주 유아기 때 이미 말을 했고 조금 어린아이였을 때는 뭐 순재 이런 거는 뭐 큰 의미를 갖지 마시고 조금 장년이 되었을 때는 돈민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는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한의에 들어와 가지고 이 공부를 했을 때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아니 이런 거하고 의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사마천 사기 봉기에 똑같은 구절이 있는데 등천하고 총명의 그 차이만 두고 있어요. 그러면 총명은 뭐고 등천이 뭐냐 이거예요. 총명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상서에 보이는 경우에서 보면은 우순이 순임금이에요. 순이. 층미라고 하는 것은 변방에서 변두리에서 살고 있는 아주 그 비루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아주 그냥 그 시골 사람이에요. 근데 요 임금이 순이 총명하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야, 어디에 그 신하들이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요 임금이 그냥 들은 게 아니라 물어봤겠죠. 여러 사람들한테 누가 훌륭한 사람이 있느냐, 숨어 있느냐 그랬더니 예, 어디에 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효자하면서 총명합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요 임금이 실험을 해보고 총명하다는 걸 알고 자기가 이제 노후에 그 순한테 그 섭정하게 하면서 그 대리 저거 하면서 그 나중에 이제 황제 천자가 된 거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오직 천지는 만물의 부모인데 오직 사람만이 만물의 또 영이다. 요런 말이 있어요. 예. 나중에 이제 요런 말 때문에 그 또 많은 문제를 이제 일으키기도 하는데 단총명, 진실로 총명한 사람만이 원우라고 하는 거는 왕이에요. 예. 왕으로 삼아서 또 그 왕이 백성의 이제 부모가 되는 거예요. 예. 오직 하늘이 총명한 사람을 태어나게 해서 시에 세상을 다스린다 할 소리예요. 요거는 애자는 다스릴 애자예요. 그러니까 총명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지도자,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적 그래도 합리적인 그 해설이죠. 그런데 소문에서는 그 등천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등천이라는 말은 처음에 장자 대종사라고 하는 그 편에 보면은 누가 능히 유무로 올라갈 수가 있겠니? 유무라는 건 그냥 천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구름긴 이제 하늘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등천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 그대로 승천 또는 제위에 올라갔다 또는 신선이 됐다. 그러니까 소문의 내용은 무슨 말이면 성인이 되어 가지고서 제위에 올라갔다가 나중에 신선이 되었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위에 올라갔다는 말도 되지만 나중에 신선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마천 본기의 그것이 소문을 보고 베꼈는가 아니면은 소문이 본기를 날조했는가. 본기에 나타난 총명은 그러니까 사람마다 누구나 미치지는 못하지만 비교적 예지로운 지식인이라면 미칠 수 있는 일인 반면 소문에서 말한 등천은 아주 뛰어난 성인이라도 하늘로 올라갈 수는 없죠. 기문의 신선줄 호이까 이럴 때는 이렇게 문의 호 요 같은 그 문법은 다 요거는 빼버리고 신선의 술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은 신선의 술이다 이렇게 양생에서 시작해가지고 마침내는 신선이라고 하는 것으로 종결되는 것은 한 시대 한 사람이 주장한 게 아니라 무려 천년간에 걸쳐서 이와 같은 사상이 성립된 거예요. 문제는 중경과 숙하가 살았던 시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이 양생술과 신선 사상이 시대의 사조로서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중경서가 왜 위대한 책이냐 하면은 이와 같은 시대의 사조에 매몰되지 않고 실증주의를 계승했다는 데에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의학을 중경서로서 기점을 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실증주의 때문이에요. 근데 황제내경으로서 중경을 해석하는 순간 실증주의가 왜곡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을 귀에 따갑게 언급하는 건 뭐냐면은 실증주의가 황제내경을 통해 가지고서 왜곡되어지는 것을 막자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 시대 상황을 이제 우리가 동안말이라고 하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중경이 살았던 그 시대에 나타난 일인데
그때 당시에 그 한나라 그 황제는 그 헌제, 영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나중에 그 조조로 넘어가게 되죠. 그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면 당고라고 하는 옥사가 일어나요. 당고는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사화예요. 사화. 우리나라도 무슨 사화 있지 않았습니까? 조선시대 때 사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비들을 당으로 엮어가지고 옥사를 일으켜버려요. 예. 그래가지고 이것이 위진 남북조의 그 500년간에 이르르면서 이때 도사 신선지설이 유행하고 이것이 결국은 혹세무민의 그 패단을 일으켜요. 이렇게 극성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때 당시 사람들이 전부 다 황노술에 경도돼 가지고서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류 문자가 천하에 가득 차게 됐다는 거예요. 만류 문자가 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상이 나타나면은 그 사상에 의해서 새롭게 조성된 문자, 개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신선이라고 하는 것이 신비주의나 관념 쪽으로 빠지면서 문자가 이렇게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없었던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학술 체계가 변화버린 거예요. 이것은 중국 물론 나중에 그 당나라 때 한퇴지 같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극렬하게 통박을 했어요. 그래서 한퇴지가 뭐라고 했냐면 당나라 때 고문 정신, 고문으로 돌아가자. 이것을 주장했어요. 이종원하고. 이게 왜 이런 것 같은 주장을 했느냐? 고문이 뭐냐? 그냥 단순히 옛 글을 배우자는 게 아니라 이에 물들지 않는 이전의 기본적인 실증주의 그러한 문체를 본받자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류 문자는 고문과 다른 체계죠. 이것이 불행하게도 우리 한의학의 용어 체계, 언어 체계를 거의 대부분이 이와 같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제가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황제내경은 뭐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저 미친 놈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이유를 대야 되죠. 왜 그것이 우리 한의학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나중에 그 허사에서 자세히 이제 설명드리기로 했습니다. 당고의 옥이라고 하는 건 후한 환제 때 환관들이 이응등의 그 선비예요. 이분은 그 당시에 굉장히 그 명망이 높았던 그 선비인데 200명의 선비를 탄압하여 향리로 귀양 보내가지고 이제 가둔 거예요. 예. 어디 벗어나지 말라 이렇게 가둬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2차 탄압이니까 영제에 이르러 가지고 이때 이제 그 한나라가 망하는 거죠. 2차 탄압이 돼가지고 받은 선비들이 700명과 800명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이제 한나라가 거의 망하기 때문에 유가가 이분들은 대부분 이제 유학자들이죠. 예. 이 유학자들이 낙향이 되면서 그 뒤로부터 한 30년에서 50년 동안의 그 전란을 겪으면서 한나라가 망하고 위나라가 들어오고 그 위나라도 불과 한 30년에서 50년 정도를 못 누려요. 그리고 바로 그 사마이 중달의 그 손자에 되는 그 사마소에 의해 가지고서 진나라가 형성이 돼요. 이 진나라가 또 문제가 돼요. 요 밑에로 불과 요때 이제 그 왕숙하가 활동하던 시기인데 요게 불과 또 몇 년 안 지나가 가지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때 서적이 또 다 타요. 이거 다음 장에서 제가 설명.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유학자들이 정치적인 그 쉽게 말 좌절을 겪으면서 낙황에 들어가면서 현세에 대한 그 출구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자기의 뜻을 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바로 청담 사상과 신선 사상의 그 도가의 어떤 그러한 그 도교의 이런 개념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와 같은 사상, 청담이나 신선 사상이 잉태된 것은 이미
당고의 그 환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여기에 이제 유명한 선비들이 7, 8명이죠. 여기에 있는 문화생이 또 얼마나 되겠어요. 어마어마하죠. 수천 명, 몇만 명에 해당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쪽으로 간 거예요. 이제 전향을 한 거죠. 요거는 제가 그 막 임의적으로 막 이렇게 해석을 한 게 아니라 그 제가 이거를 확인을 못 했는데 아주 제가 젊었을 때 그 자치통감에서 그 자치통감의 어떤 그 주에서 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찾지는 못했어요. 근데 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신선 사상이 나중에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죠. 진시황의 그 분서 갱위에 필적하는 그 사상 탄압으로 황건적에 우리가 그 삼국지에 보면 황건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황건적이 그냥 도적놈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도교 집단이에요. 도교 집단. 예. 나름 체계도 있고 의식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진짜 아무런 뭐 생각 없이 그냥 나타난 그러한 그 도적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교에 그 신봉하는 집단들이에요. 이 당시 항리로 낙향한 많은 학자들과 문외생들이 정치적 좌절과 왕권 교체를 운동하면서 위준 시대의 청란 사상이 형성된 계기가 되었다. 요거는 그 그냥 이렇게 되었었구나라고 그냥 대충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애석하게도 숙하가 그 당시에 그 나중에 물론 이제 기록된 말들이지만은 숙하가 그 동진 시대의 그 이제 의학을 담당했던 그 관리로서 중경이라는 분이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그것을 알아보니까 중경의 제자들이 그 산지 사방으로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 내가지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처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것을 수집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과 그것은 숙하와 중경이 그렇게 수백 년 떨어진 시대가 아니에요. 한 30년에서 50년밖에 안 돼요. 그때도 이미 중경서 자체가 거의 민절이랑 끊어지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민절 거의 끊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중경을 계승하고자 하되 이거는 숙하의 공이에요. 숙하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중경성은 살아남지 못했으니까 이것은 뭐 절대적으로 숙하의 공이에요. 근데 문제는 숙하가 중경의 그 설을 계승하고자 하면서 중경 본으로 세우지 않고 외람되게 내경 문자로 가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그 주장하는 어떤 그 핵심이에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고증학적으로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약간의 추론이죠. 이제 그 근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또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숙하가 살았던 그 시대는 중경에서부터 떨어진 것이 얼마 안 됐다. 요게 불과 30년에서 거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50년. 그러니까 숙하가 중경보다 50년 뒷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경의 그 처방을 그 입수해가지고 수집해가지고 실험해보니까 효과가 매우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남겨야겠구나. 그래서 확인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숙하가 일반 사람이었다면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당시 숙하는 진나라 태의령이라고 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 의사로서 최고의 그 권위와 그 실력을 갖췄던 분이죠. 이런 분이 중경서가 아직 끊어지기 전에 구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육경의 의안으로서 그것을 찬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찬차라고 하는 것이 제 주장은 뭐냐면은 왕숙하가 찬차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찬차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육경의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왜 잘못되느냐. 아니 중경서 하면 육경 변증이지. 여기에는 좋은 점과 아주 나쁜 점이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집중적으로 나중에 제가 육경론에 가서 자세히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 자서변을 통해 가지고서 어떤 바로 제 생각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은 이와 같은 개념을 먼저 설정을 하고 계셔야지 나중에 제가 강의를 할 때 그것을 충분히 저래서 저 사람이 이와 같은 얘기를 했었구나라고 이제 그 의심이 이제 풀리게 됩니다. 자, 숙하가 찬차하기 이전에는 중경서는 고법의 유서였다는 거예요. 고법의 유서. 근데 이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왕숙하만이 그 처음에 그 중경의 그 제자를 통해서 수집했을 때 그 오리지널 본의가 무엇이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것도 다 약간의 추론이니까. 그러나 찬차 이후에는 이미 이것이 내경의 여술로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이게 이렇게 탈바꿈된 거예요. 그 왕숙하가 찬차를 함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숙하는 이건 비유법인데 불을 끄려고 하면서 물로서 불을 꺼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다가 기름을 붙인 꼴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내경으로 갖다가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은 중경서를 복구하려고 했지만은 그 행동은 도리어 재앙을 끼친 거예요.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 보통 일반 사람들은 기괴한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신선이라든가 이런 거면 홀딱 넘어가죠. 또는 명성이 높은 사람들한테 현혹이 되기 때문에 황제라고 이렇게 가탁을 해버리면은 그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다 맹목적으로 따르죠. 이것이 2000년 동안 지금도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학교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학술에 있어서 황제내경이 황제내경이 이런 말이 나온다 그러면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맞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논리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 시대에서는 그 사실 여부를 밝혀가지고 옳은 것은 추구하고 아닌 것은 덮어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만료 문자에 아까 말씀드린 만료 문자에 숙하와 같이 정말로 뛰어난 자질을 가지면서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금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금지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앞장서 가지고 천하 사람을 인도해 가지고서 야 우리는 모두 황제내경을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황제내경 공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황제내경이 우리들의 그 인식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공부를 이거를 이해하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의사학이죠. 고증학.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우리 한의학의 소위 말해서 고전에 있는 많은 책들에 보면 전부 다 현혹돼 가지고 봐도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난독증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난독증.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냥 갖다 그냥 답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끼리만 산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숙하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라 숙하의 의도는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경은 황제의 서언이며 기백의 뜻이라 하니 이로부터 내경의 학설이 도도자 천하 계시하라. 이거는 이제 논어에서 나온 건데 도도하게 흘러간 물살이 천하들이 다 이것을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상이 도도하게 흘러 천하의 대세가 되었다 이런 소리예요. 이에 우리 의학은 구물 정신이 크게 변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왕숙하가 대단한 분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경 선생은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고 그러나 왕숙하는 분명히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진나라 태의령이었고 최고가는 어떤 권위자였고 그런 분이 이렇게 주장을 해버렸으니 세상의 물질은 다 이렇게 돌이킬 수 없이 이렇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물정신이 이제 뭐냐? 물론 이제 이게 제가 이제 말하는 이제 실증주의인데, 이게 실증주의가 크게 변했다. 도도자 천하 계시 수역지류. 도도하게 흐르는 물결처럼 천하는 다 그렇소. 이를 누가 바꿀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공자가 막 그 천하를 바꾸려고 막 애를 쓰니까 어떤 은둔에 있는 사람이 공자를 비웃으면서 이런 말, 도도자 천하 계시이니 누가 바꿀 수가 있겠느냐. 당신은 그러고 애쓰고 천하를 돌아다니지 말고 이렇게 세상에 순응해서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곧 의학의 흐름은 위진시대 이후 황제 내경을 주축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을 바꿀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 됐다는 것을 제가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왔으니까요. 바꿀 수가 없었죠. 자, 요것은 조금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암기할 수 있으면 암기하고, 이거는 유명한 후세 유명한 분이 얘기했는데, 고대의 정신세계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구물정신이라고 하는 거 꼭 이걸 말하는 건 아닌데, 일찍이 이를 떠나서, 이를 벗어나서 이치를 논하지 않았다. 중국 고대 사회는 사물을 떠나서 이치를 논하지 않았다. 이게 아주 중요한 중요한 관점이에요. 네. 중국 고대 사회는 뭐냐? 사물을 떠나서 이치를 말하지 않았다. 원래 초기에 이 사람들은, 고대 사람들은 실용주의예요. 실용주의. 그러니까 어떤 용어나 개념이 그냥 형성된 게 아니라 어떤 사물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후세 가면서, 위진 시대를 지나면서 사물을 떠나서 이치를 막 논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미상 이사의 논리라. 유명한 말이니까 이거는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진 시대의 3대가 우리 한의학의 어떤 쉽게 말해서 근간을 이뤘던 분이죠. 왕숙화, 황보밀, 도은경, 이 세 사람은 우리 한의학의 의사로서 맥경이라든가 침구, 가불경, 신노, 본초경을 이렇게 지었는데, 이 사람들이 써놓은 글을 보면은 이 세 분이 주장하는 바는 내경이니 오늘날까지 모두 내경으로서 종지로 삼게 된 거예요. 이 초기에 이렇게 방향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분들을 이것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가 이와 같은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대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어떤 시대? 우리 한의학만 가지고 우리 한의학이 독립적으로 자생할 수 있느냐? 아니, 못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양방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시대의 흐름이에요. 역사적인 흐름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우리의 그것을, 이분들은 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현대 상황에서 무엇을 가지고서 현대 학문과 접속을 해야 되느냐? 이와 같은 이제 물음에 이제 도착하는 거예요. 제가 쓴 글의 의도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것이 뭐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우리가 현대 학문과 접속할 수 있는 출구가 뭐냐, 그것이 저는 중경소로 본 것이지, 이분들의 학설이라든가 내경을 가지고서 막 이루어진 동의보감이라든가 의학임이라든가 이런 거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의학에 종사하는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이 모두 가탁, 문자에 모두 빠져가지고 매몰되어가지고 깨닫지 못해요. 그것이 어찌 앞서 말한 세 분만의 허물이게 했는가? 그것은 시대가 그렇게 만든 것이니, 그럼 그 시대가 주장한 건 뭐냐? 황로 사면사상이에요. 황로 사면사상. 그러면 이 사면이 뭐냐? 이 사면은 주역,
노자, 장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현이라는 말은 어디서 만나면 노자의 그 도덕경에 보면은 그 중현사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현하고 또 우현 이런 말이 있어요. 중현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 공자나 맹자 책 어디에도 이 현이라는 글자가 없어요. 제가 그랬죠. 글자에도 이 하나의 글자에도 어떤 개념, 사상 이런 게 들어가 있다고. 공자 육아에서는 이 현자라는 글자를 쓰지를 않았어요. 없어요. 오직 노자, 장자 이런 데서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글자에는 이 현이라는 글자에는 벌써 노자를 뜻하는 거예요. 바로 위진 시대를 지나면서 이 사면사상이 발생이 되는데 이걸 현학이라고도 해요. 나중에 가면 현학. 주역, 노자, 장자가 그 신비주의적으로 이것이 신비주의적으로 발달이 되기 시작해요. 이거는 지금도 동양 철학하는 사람들은 이런 데 다 빠져 있어요. 전부 다. 이런 거를 해야지 동양 철학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육아서적에 있는 거는 다 상식적이고 기본적이고 합리적인 거니까 재미가 없거든요. 이거는 재미가 있어요. 왜 재미가 있느냐? 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호한 것은 비판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트집을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어요. 모호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육아는 뭐냐면 실증주의는 비판의 대상이 돼요. 실증은.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는 거예요. 비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모호하기 때문에 비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한의학의 대부분의 용어는 이와 같아요. 비판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애매하니까. 그러니까 모호한 말이나 애매한 말은 똑같은 말이거든요. 누가 너 왜 그렇게 얘기해서 아니야 나는 이런 뜻으로 말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대한 그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학술에서 그 빼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것이 이와 같은 그 모호한 그 개념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저나 마찬가지로 뭐 교수님이든 학생회에서 할 거 없이 전부 다 한의학을 배우러 한 순간서부터 우리가 우리 의식에 관계없이 바로 이런 데에 다 세뇌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은 진전을 할 수가 없어요. 기존의 용어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은 강의는 중경이 그 살았던 시대의 상황을 이해하면 중경서의 그 실증주의 계승이 얼마나 위대하고 기적과 같은 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